혹시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내 미래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기분인가요?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책은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입니다. 자아는 지나온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내 안에 잘못된 신념이 생기면 나의 자아는 초라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화하며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싫은 체험, 슬픈 경험, 무서웠던 사건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혹은 힘들었지만 좋은 체험이었다며 긍정적으로 치환할 수 있게 되면 나의 자아는 크고 원만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적극적이고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형성시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건의 기억도 우리에게 마이너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에 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영화 명량에 나오는 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나온 시간 중에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억을 잊을 수 있다면, 지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말 가능할까요? 뇌가 싫은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지만 강렬한 분노나 슬픈 감정이 동반된 체험을 했을 때 뇌는 그것을 한층 더 강력하게 기억에 저장합니다. 이유는 혹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능숙하게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그 이유로 뇌는 싫은 사건을 먼저 그리고 더 잘 기억합니다. 뇌의 이러한 기억 메커니즘은 생물이 종을 보존하며 살아남기 위해 획득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획득한 기억 능력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큰 고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싫은 기억과 슬픈 기억은 인간을 과거의 시간에 올가맵니다. 고뇌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미래로 나아가는 힘도 상실됩니다. 과거에 묶여 과거의 사건과 투쟁을 벌이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지요. 바라보아야 할 곳은 미래뿐인데도 말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싸워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 더 잘 기억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뇌의 기억 메커니즘 때문이죠.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집착하게 말이죠. 해마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게이트를 통해 측두엽에 던져 넣는 정보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실패입니다. 여기서의 실패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억으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억의 능력 때문에 인류는 종을 유지하며 살아남고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기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정보였으니까요. 덕분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기억은 그 사람이 과거의 사건에 부여한 의미에 근거해서 뇌가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게슈탈트이며 떠올릴 때마다 매번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기억은 본인이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변환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기억대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뿐이며 타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과거의 기억으로 괴로워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통합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통합하는 것은 자신의 뇌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인 셈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통합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과거의 사건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의 내용은 상당히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으며 결과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선택 안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과거의 자신이 아닌 현재의 자신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쪽을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지라도 그때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지요. 이유가 있어서 선택할 수 없었던 만큼 역시 과거의 선택이 최선이었으며 거기에 후회를 끼워 넣을 여지는 없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으로써 나중에 알게 된 결과론으로 후회합니다. 결과론으로 말을 하면 반드시 함정에 걸립니다. 그때 이 선택이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한 일이 10년 후에는 평가가 역전되어 애초에 그것이 실수였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지금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는 일이 10년 후에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이었네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죽음 직전까지 알 수 없으며 본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그 후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은 모두 최선의 선택이며 최선의 선택의 결과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이 세상에 베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결과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현재 역시 최선이라고 평가해야 옳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최선들이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물입니다. 현재가 최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과거에 아무리 괴롭고 슬픈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 기억에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했던 일, 누군가를 떠나보낸 뒤 괴로운 지금, 왜 매번 실패만 하는지 스스로를 자책했던 기억, 결국 당시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당시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결과에 대해 일부러 나쁜 평가를 내리는가? 이유는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지심리학 용어로는 에피컷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컷이가 낮기 때문에 진심으로 또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에피컷이가 낮은 사람은 흔히 타인의 말이나 체면 혹은 상식에 의지해 선택합니다. 남이 선택해준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잘 되었다며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택을 했다면 설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판단한 선택은 본인으로서는 항상 최선의 선택일 것이며 최선책으로 나온 결과 역시 본인에게는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진심으로 원해서 선택한 일은 후회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들이었습니다. 후회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강요한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택이었다면 말이죠.